중화된 생이래야 좋다. 중화가 안 된 불중의 생이면은 다 흉이요 파손이 일어난다. 자, 다시 이제 이쪽에 들어와서 말씀드릴게요. 자, 잠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거 수가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수가 많으니까 목을 생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아침에 뭐 한다? 못 일어난다. 그러면은 수 다 해서 목을 죽였어요? 수 다 해서 목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려면은 뭘 줄여야 됩니까? 뭘 줄여야 돼요? 잠을 줄여야죠. 잠을 줄이고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수는 사하고 목은 뭐하고? 보하고 곧 뭘 만들어내야 됩니까? 중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데 거울 보는데 1시간, 세수하는데 1시간, 옷 입는데 1시간 이래가지고 9시 출근해야 되는데 11시 출근하면은 언제 활동하겠어요? 목이 너무 많아도 일 못하죠?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언제 세수하고 언제 밥 먹을 시간이 있어요? 토스트 하나 들고 전철에서 먹어가면서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목이 살아있어요. 화 때문에 목이 죽었어요. 일 때문에 아침이 죽는 거죠. 자, 이 하나가 너무 강하면은 다 못하면 퇴근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화 때문에 뭐도 죽어요? 금도 죽어요. 더 하면은 그 일을 다 못하면 집에까지 들고 오죠. 잠 자요, 못 자요? 수도 죽어요. 수도 죽어요. 지금 여름입니다. 주체가 뭔 기운이에요? 열기가 많죠? 화 열기가 많다. 됐어요? 금기 있어요, 없어요? 찬 기운. 서늘한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찬 기운요? 없죠? 지금 다 죽여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보태고 있죠? 뭘로? 에어컨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선풍기로? 이러고 있죠? 얼음을 음식에다가 넣어 먹는다든지 결국은 뭐 하는가 하면은 화기가 다른 기운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상대적 기운으로 조절하고 있다. 자, 수생목하고 목생수하고 중간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토가. 목생화하고 화생토하고 반드시 뭐 있어야 돼요? 토가. 화생금하고 금생화하고 반드시 뭐 있어야 돼요? 토가. 중화가 돼야 넘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금생수하고 수생금하고 토가 있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적당해야 된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내일 시험을 봐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가 덜 돼서 한 4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려고 하니까 2-3시간밖에 잠을 못 잤죠. 학교 가서 시험을 보다가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면 이걸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적당하고 적당하고 적당해야 생생으로 돌아간다. 그 적당히 뭐라 그랬어요? 토. 자, 그러면은 이제 복잡해져요. 그냥 수는 목을 생한다. 목은 화를 생한다. 이렇게만 이론이 끝나버리면 너무나 간단한 학문이 되어버리는데 이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지금 살아가시는 게 간단해요? 복잡해요? 한없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죠? 어떤 계산상으로도 안 되는 경우 막 나오죠? 아침에 계획을 세워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펑크나고 말이지. 또 550원이면 될 줄 알고 갔더니 또 돈이 모자라는 경우도 막 생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 계산 갖고는 안 된다. 남자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여자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그러면은 남자는 양밖에 없어요. 음이 있는데 대표성으로 양으로 말해요. 여자는 음밖에 없어요. 양이 있지만은 남자의 상대성에서 음이라고 해요. 그렇죠? 수생목, 목생화, 목생수, 수생금이 있는데 대표성은 뭐다? 수생목, 목생화다. 알았어요? 이게 있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 이거는 남자를 양으로 결론 내고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기본입니까? 깊이가 있습니까? 기본밖에 안 되죠. 왜? 남자 몸속에도 오장이 있어서 음이 있고 말이죠. 슬픈 음의 기운도 있고 막 한데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려면 남자는 양이다라는 결론을 깨버려야죠. 양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다른 기운들이 수많은 기운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와야 됩니까? 맞아요. 수생목은 기본은 되지만은 목생수도 있고 목생금도 있고 목생토도 있을 수 있고 목생화도 있을 수 있고 목생목은 안 됩니까? 목이 목을 생할 수도 있죠. 자, 일단은 요것을 옛날부터 책들이 내려옵니다. 뭐라 그래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를 하죠. 반대가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건너뛰어서도 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우주는 사상의 변화를 겪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우주는 봄에서 여름을 가고 있어요.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여름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가을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우주가 요 자리냐, 요 자리냐, 요 자리냐, 요 자리냐가 중요하죠. 가고 있으면은. 요건 떠났어요. 그러면은 이 토 속에 들어있다. 맞아요? 그런데 반을 딱 나누었을 때 금 쪽으로 가까우냐 화 쪽으로 가까우냐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가을이 가까운 거죠. 현재 우주는 아직도 어디에 있다? 팽창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화 쪽에 가까워요? 금 쪽에 가까워요? 팽창. 화 쪽에 가깝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우주를 딱 집어서 변화를 본다면 이게 변화인데 이 중에 대표적인 변화가 뭐예요? 화에서 금으로 가는 변화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토가 금 쪽에 쏠려 있어요? 화 쪽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화토공존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 용어 나올 거예요. 현재는 무슨 시대? 화토공존의 시대. 그리고 현재 우주로 보면은 밤도 지났고 하루로 보면은 아침도 지났고 낮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 저녁으로 가고 있는 변화가 토들 중에서 대표 토가 뭐다? 화 다음에 토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을 뽑아낸 것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해됐습니까? 원래는 뭐예요? 수생토, 토생목, 목생토, 토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토, 토생수, 수생토, 토생금, 금생토, 토생화, 화생토, 토생목, 목생토, 토생수예요. 아시겠어요? 원래는 남자는 뭐예요? 몸속에 음양이 있고 막 이런데 가장 줄여서 남자는 뭐예요? 양이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해됐습니까? 이러고 나서 수생목, 목생화 해야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하나도 없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밖에 없어 이러면은 동양은 못 풉니다.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거지가 막 들어가요. 안 풀리니까 막 살도 대입하고 귀인도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복잡해요?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야죠. 지금 사는 게 복잡한데 이 학문이 간단하면 어떻게 해요? 삶을 반영하는 것이 명리학인데 삶이 복잡하면 명리학도 복잡해져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매칭돼서 설명을 해놓을 수 있겠죠.
생은 좋다 나쁘다 라고 설명할 수 없다. 중화가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 중화는 뭘 맞춰야 돼요? 질과 량을 맞았을 때. 그래서 오행이 사주를 적든 뭘 하든 의학을 하든 간에 그 오행 상호 간의 연결성에서 질량을 다 따져가지고 중화를 맞출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화를 맞추는 작업을 의학에서는 뭐라고 하고 치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명리학에서는 팔자를 뭐한다? 고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 계운이라 한다. 운명을 바꾼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고쳐질 수 있죠. 예. 지금 여름이죠. 여름은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찾아왔죠. 고치고 있어요, 지금요. 에어컨을 틀어서 열기를 좀 제어하고 있죠. 고쳐지고 있죠. 그건 쉽지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만나느냐죠. 보일러를 틀면 이제 팔자가 안 고쳐지고 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저쪽 성질을 알아야 돼, 또. 그래서 내 사주를 알아야 되고 저쪽 사주도 알아야 돼요. 그게 모든 만물의 기와 성질을 다 파악한다는 것이 정말 처음에 봤던 뭐예요? 경물이다. 경물치지라고 해요. 그걸 다 알아내요. 이 격은 물리지 만물의 이치의 극처, 더 이상 가지 않는 근원자리의 원리를 알아내야 된다. 그러면 인간의 그 성질과 기질을 잘 보여주는 문서가 뭐예요? 그게 사주단 말이에요. 그 사주를 풀어놓으면은 말을 안 해도 이 사람은 이렇다. 키는 얼마 정도 되고 요즘은 어떻게 살고 돈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고 이게 나오니까 그거 보고 상대하시면 돼요. 근데 사주도 형상이죠. 글씨 적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역으로 파악한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거는 사주 적기 전에 그냥 알아버리는 게 더 좋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주라는 형식의 문서를 보고 우리가 역으로 일로 파고 들어가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상은 뭘 하는 거예요? 얼굴이나 이런 생김새의 상의 생김새를 보고 그 사람의 기질과 성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인터넷 같은 데 보면요.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이거 공부해 보시면은 수준 파악이 이제 나옵니다. 옆에 바둑 두는 분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수준이 나오죠. 이거 공부 많이 한 사람은 함부로 못 나가요. 조금 알 때 막 소리가 막 나오죠. 상극. 상극은 서로 이긴다가 하지 마시고 여기도 보니까 상생도 이기는 게 있어요? 이기는 게 있죠. 뭐 수가 많으면 목을 이겼잖아요. 잠이 많아서 뭐 한 거예요? 아침 못 일어났으니까 이겨버린 거예요. 활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작도 못한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화가 뭘 이겨버렸어요? 화극 뭐도 있어요? 목. 일이 너무 많아서 퇴근을 못했어요. 화극 뭐예요? 금. 여기서는 여기도 이긴다가 있어요. 생중에 극이 있다면 이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음중에 양이 있고 양중에 음이 있었어요. 생중에 극이 있고 극중에 생이 있고 극중에 극이 있고 이렇게 생극만 똥 나누지 말고 다시 태극이니까 사상으로 나눌 수 있죠. 자, 상극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극은 이긴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이기는 경우가 상생관계에서도 이기는 경우가 나왔어요. 수가 많으면 목을 이기고 목이 많으면 수를 이기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요. 14페이지부터 볼게요. 사상, 현재 우주와 지구의 변화인 화토공정과
금화 교역기를 나타내는 대개념이며 천지 만물의 형성 과정 중에 성장의 단계로서 사상의 개념의 변화적 일체성을 오행이라 한다. 이렇게 했죠. 근원은 그 주역의 괴사전에 하출도, 락출서 이렇게 해서 하도락서라는 의미가 주체가 되고요. 이건 서경도 있고 뭐 기타 여러 책들에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도락서가 음양오행뿐만 아니라 오행의 상생상거의 그 수많은 법칙, 그 다음에 그 수리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 하도락서는 그냥 여기서는 간략히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윗단계 공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주변화 원리의 오행적 개념, 사서, 그 다음에 오경 중에 서경이라는 그 책에 주서 홍범에 보면은 오행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1월 수요, 2월 화요, 3월 목이요, 4월 금이요, 5월 토라. 이거는 일수, 이화, 삼목, 사금, 오토 이렇게 해서 수리를 엮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활 윤하며, 자, 여기 저는 수를 어떻게 개념 잡았는가 하면은 휴식, 저장, 준비, 근본. 이 개념을 잡은 지가 벌써 한 30년 돼 갑니다. 근데, 그 경세에서는 수를 뭐라 그런가 하면은 밑으로 흘러내려간다. 그래서 윤하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수를 윤하다. 이렇게 표현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요건 제가 해놓은 거고, 윤하는 옛날 경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화는 올라가겠어요? 위로 치받겠어요? 치받겠죠? 그래서 염상이다. 이렇게 화왈 염상이요. 목은 똑바로 올라가기도 하고, 풀 같은 건 굽기도 해서 곡직이요. 이렇게 해서 형상을 적어 놨고요. 금은 금알 종혁이요. 이것은 뒤에 격을 설명할 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토알 가색이다. 가색이라 그런 것은 원래는 농사 짓는 땅을 가색이라 그랬는데 뭐 자연의 형상에 비유해서 그렇고 토라 그런 것은 여기서 땅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변화 중화적 개념이라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그 오행의 그 그림이 되어 있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은 목을 제일 밑에 1번 목을 형상적으로 나무에 비유할 수 있으나 개념적 이치는 새로운 발생을 의미하며 상승 시작 출발을 의미하는 하나의 우주 변화적 개념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화, 금, 수, 토 해서 옆에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거기에 아까도 봤지만은 나무라도 나무 뿌리가 있어요. 뿌리는 오행이 뭐예요? 뿌리 근본이죠. 수 싹이 나와요. 오행이 뭐예요? 뭐 가지가 뻗어서 분열 분산하고 있어요. 뭐예요? 화 가을이 돼서 우수수 떨어져요. 뭐예요? 금 이렇게 해서 나무가 목이다가 아니라 나무 중에도 목화토 금수가 다 있다. 그거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러한 제일 위에 볼게요. 이러한 기의 조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침으로 할 수도 있고 뜸으로 할 수도 있고 지압으로 할 수도 있고 부항으로 할 수도 있고 음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방법 또한 모두 기에 의한 것이므로 결국 기로서 기를 상대에 하게 되는 것이다. 침은 침으로서의 특성과 특기가 있듯이 다른 방법들도 이와 같으니 병적 상황을 형성한 병적 기에 따른 조절적 방법의 선택이 생기는 의미가 되며 이것이 자연의 상대성 변화 원리인 역인 것이다. 이것을 이용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의학이다. 명리학은 정상적이지 못한 삶은 그 내면의 정상적이지 못한 기질과 성질과 성질이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이를 조절하여 명을 정상으로 바꾸고자 함이며 만물의 기와 성격을 알아서 상대성을 통해 각각의 주어진 명을 최대로 형성하고자 합니다. 자, 모든 만물은 타고난 기질지성의 기와 그 다음에 품성이 각각 다르니 약한 것이 있고 이것이 병이 되는 것을
허불급이라 했고 강한 것이 있고 이것이 병이 될 때 실태과라 했고 허실의 조절은 허적보하고 실적사하고 보사의 목적은 결국은 성과 기와 질과 량의 중화가 되게끔 하는 것이니 경학, 그 경서에서의 변화의 대표적인 이것을 나타낸 것이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주역이요 중화를 나타내는 것이 중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3번 오행의 중화적 상생과 불중적 멸 중화가 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수목이라든지 목화라든지 이런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이라는 용어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요.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위에서 네 번째 보면은 목생화하고 또 화생목인데 기본을 뭐라 그랬어요? 목생화라 했죠? 그 다음에 화생금하고 위에서 여섯 번째 줄 화생금하고 또한 금생화 하는데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화생금이며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양둔이라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 중간에는 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토가 있다. 이렇게. 그 밑에는 아까 그 나무를 그려가지고 몇 센치 나무에 뭐 이렇게 해서 그려놓은 그 설명한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중에 뭐도 있고 이기는 경우도 있죠. 생중에 극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극 중에 생도 있고 생중에 생도 있을 수 있고 막 이러한 무한한 변화성이 형성돼서 이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주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기본 틀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간단히 목생화, 화생토 하는 정도 가지고는 풀어낼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2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밑에서 그룹이 되어 있죠. 저 밑에서 보세요. 밑에서 한 10번째쯤 보면은 이러한 상생관계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수목은 상생합니까 서로? 수목은 서로 상생합니까? 근데 뭐가 될 때만 상생을 해요? 중화가 될 때. 중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수가 강하면은 목을 죽이고 목을 강하면은 목이 강하면은 뭘 죽여요? 수를 죽이죠. 그것을 표현한 용어가 목다 수축하고 네모치세요. 수다 목부한다 네모치세요. 수다 목부한다. 수가 너무 강해서 수생목이 안 되고 나무가 물에 떠버렸다. 죽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뒤에는 자연적 용어를 사물에 비추어서 적어 놨을 뿐이고 이것은 뭐가 강함으로써 다른 것을 생하지 못하고 뭐하는 죽여버리는 관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이 너무 많아 아침에 못 일어난다도 수다목부에 해당이 됩니까? 잠이 너무 많아 아침 못 일어난다. 맞죠? 이런 것을 수다목부형이다. 수다목부사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주의 기운을 봤더니 수가 너무 많아서 목이 그냥 너무 작아가지고 파손되고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준비는 너무 잘하는데 너무 많이 하는데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뭐 열심히 노래하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노래해보세요. 그럼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무슨 격이다? 수다 목부격이다. 목다 수축. 자, 요것을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이 되어 있어요. 수다 목부요, 목다 수축이요, 목다 화식이요, 화다 목분이요. 죽인다는 소리죠. 화가 너무 많으면은 흙이 벗겨서 토가 죽어버리고 화다 토초요. 토가 많으면은 화기를 빼서 화가 죽어버리고 토다 화식이요. 토다 금매요. 토가 너무 많으면은 토생금이 안 되고 금을 묻어버리고
금다 토호요. 금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토생금이 안 되고 토기가 흙이 그냥 완전히 기운을 잃어버린다. 그 다음에 금다 수탁이요. 금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수가 죽어버리고 금이 너무 많아 버리면 수가 탁해져 버리고 수다 금침이요. 금생수가 안 되고 수가 많아 버리면 금이 돌들이 물에 잠겨 버린다. 이런 소리예요. 읽어볼게요. 나중에는 사주에서 삶 속에서 이걸 다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해서 일일이 다 봐야 됩니다. 무조건 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목화 상생인데 목다 화식하고 내모치세요. 목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화가 꺼져 버리고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화다 목분하고 화가 너무 많아 버리면은 목생화가 안 되고 나무가 다 불살라져 버리고. 자, 아직은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용어가 있어서 오행간에도 뭐 한다. 서로 이기고 죽이는 경우가 생긴다. 상생간에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토 상생인데 화다 토초요. 내모치세요. 여름에 더울 때 밖에 있는 땅이 화기를 빼요. 땅도 뜨거워서 볶여버려요. 볶여버려서 화한테 죽어버리죠. 그 소리예요. 자연에 빗대어서 할 수 없이 설명을 편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토다 화식이요. 토가 너무 강하면 화기가 화생토가 아니라 식어버린다. 식을 식자요. 그 다음에 토금 상생인데 토다 금매요. 내모치세요. 토가 금을 생해야 되는데 토가 너무 많아 버리면 금이 묻혀가지고 생이 되는지 질식되어 버린다. 금다 토호요. 내모치세요. 금이 너무 많아 버리면 토가 허해진다. 금이 너무 많으면 토가 죽는다. 손상된다. 이런 소리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밑에 줄요. 금수 상생인데 금다 수축하고 내모치세요. 금이 너무 많아 버리면 수가 쪼그라들고 수다 금침하고 수가 너무 많아 버리면 금생수가 아니라 그 많은 물 속에 가라앉을 침자예요. 금이 가라앉아 가지고 금생수가 아니라 금에게 그냥 휩쓸려서 자기 존재를 상실한다. 이 용어가 이제 풀이할 때 이제 적극적으로 등장이 될 겁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봤다. 생이 중화가 되지 않으면은 질과 양이 중화가 되지 않으면은 생이 안 되고 서로 간에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자, 상극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극은 여기서 이 관계에서요, 형체의 형성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형체 내지는 기에 대한 혈의 형성 과정, 혈의 형성 과정을 그러면은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근데 밖에서는 상극은 나쁘다가 나오죠. 보편적으로 상생은 좋다, 상극은 나쁘다 소리 하는 그런 그 책이 있거나 설명이 있다 그러면은 깊이 못 들어간 의미입니다. 기초적인 것만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명리를 깊이 풀 수 없다. 상극은 이길 극자로 하지 말고요. 이기는 건 여기도 있죠. 그래서 견제라고 보세요. 서로 견제하고 서로 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에게 칭찬을 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생이죠. 칭찬이 인색해도 애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칭찬이 너무 과해도 뭐해요? 애가 막 날뛰어버리고 망쳐버릴 수 있죠. 뭐 해야 되겠어요? 적당하고. 거기에 과한 것은 견제해야죠. 때로는 회초리도 들어야 됩니까? 그것을 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했던 편법 설명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나무가 목이다. 물이 수다. 수생목이 된다. 뭐가 맞을 때? 질과 양이 맞을 때, 곧 뭐예요? 토가 형성될 때,
변화가 된다. 됐어요? 이건 뭐 공부가 됐다. 지금 10cm예요. 15cm라 그랬죠. 자, 이 나무는 질과리 양이 맞으면은 잘 크겠습니까? 생이 잘 된다고 그러죠. 잘 크죠. 그래서 이 나무 키우기 그리 쉽지 않아요. 집에 가면은 어떤 나무는 열흘에 한 번 물 줘야 되고 어떤 나무는 일주일에 한 번 물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보다 더 주니까 뭐 썩어 죽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수다 먹고 되는 거죠. 어떤 나무는 또 뭐 물이 적어가지고 뭐 다 말라 죽고 뭐 이런 식이 된다. 양하고 질을 잘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 나무가 커가는데 이 나무도 막 크겠지만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모양을 형성해야 되겠죠. 형체를. 만약에 이렇게 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크면은 좀 자르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은 자르는 건, 나무를 자르는 거는 뭘로 자르는가 하면 가위, 톱, 이런 걸로 자른다면 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빗대면은? 그럼 금극, 뭐예요? 목이죠. 좋아요, 나빠요? 좋네요. 이걸 왜 나쁘다 그래요? 이렇게 잘라야죠. 근데, 자, 나쁜 건 뭔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자르면요. 이건 너무한 거죠. 여기를 잘라버리면. 그건 뭐예요? 태과죠. 과한 거죠. 여기만 자르면요. 그건 부족한 거죠. 이게 나쁜 거다. 적당하지 못함이 나쁜 것이지, 그게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적당히 애를 키울 때 칭찬도 하지만 적당히 뭐예요? 견제도 하고, 훈육도 하고, 매질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화초 같은 경우는요, 그게 잘 가꾸려면은 전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밖에 있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를 안 해뿌리면 모양이 제각각 나와요. 형체가. 그 전지를 해야, 전지할 때는 아프긴 아파요? 아파요. 그래, 그건 아파요. 그 아픔을 이제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어요. 여기는 칭찬이면 이건 충고요. 매질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매질을 애가 그냥 한두 대 맞아야 될 거를 밤새도록 때려가지고 TV 보면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은 과해서 나쁘고 또 너무 꾸지람을 안 해도 나쁘고 아시겠죠? 뭐 할 때 좋다? 중화가 되면 좋다. 여기도 뭐가 있어요? 토가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목은 긍긍목해요. 근데 뭘 지나가요? 토를 지나가죠. 중화를 하라. 그래야 좋다. 그러면은 목극 금은 없느냐? 이러면 일반적 극이다 이 말이에요. 목극 금이 있죠. 현실에서 설명드릴게요. 10개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견제되는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금극목이고 10개의 시작을 했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야죠. 그것은 뭐예요? 목극 금이죠. 근데 시작해서 결과를 만들었으니 목생금도 돼요? 금생목도 되고요? 그 생각이 막 섞여 있어요. 생각이 섞여 있어요. 자,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자, 이러면은 좀 못하네요. 안 먹어. 글씨가 어려운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이런 그 촬영 시설이 있어가지고 후대에 남겼으면 좋은데 글씨로 남겼죠. 밥 먹어. 밥 먹어? 이건 뭐라 그런 거죠? 제가 좀 전에 말한 건요. 네가 그러고도 밥 먹어? 이러면 뭐예요? 이 자식 밥 먹지 말란 소리 아닙니까? 글자는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절대 그 속에 마음과 기와 이치를 다 담질 못해요. 마음을 행동으로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글로 앞에 선현들이 표현해 준 것은 최소예요. 그래서 그 깊이를 다시 되새겨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목이니 뭐 목곡토니 하는 것도 자 아버지가 애가 담배를 피워요. 너 담배 피우지 마 하고 한 방 때렸어요. 거기죠. 죽으라고 때린 거예요. 담배 피우지 말아서 잘 되라고 때린 거예요. 예? 극중 뭐가 있어요? 생이 있죠. 자,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은 목밖에 지금 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책들이. 그 다음에 목극금이 있다 그랬어요? 중화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화극금, 화극수 없어요. 밖에 책은. 수극파는 있어요. 물이 불을 이긴다. 이긴다. 자, 이기는가 보세요. 산에 불이 났어요. 근데 물을 한 주전자 들고 갔어요. 이게요, 물이 다 증발돼요. 화극수죠. 그래서 수극화라는 이론 가지고는 화극수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화극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극이에요. 일방적인 극은 수극화지만은. 자, 보세요. 금극목이죠. 일단 이 가위 들고 이거 잘랐죠. 그럼 요만큼 이겼죠. 그런데 이 나무가 100m짜리예요. 그런데 조그만 손가위 들고 갔어요. 잘라요. 가위 이빨이 빠져요. 빠지죠? 그럼 목극 뭐가 돼요? 금도 돼요? 이거는 일반 책들이 안 적어놨다. 그러면 왜 안 적어놨습니까? 기본만 적어놨다. 아까 했죠. 수생목, 목생화 하듯이. 그러면 기본이 뭐예요? 금극목. 그 다음에 뭐예요? 수극화. 자, 여름입니다. 그건 나쁜 거 보세요. 너무 덥죠? 더위가 한기를 잡아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위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해서 여기다 뭘 넣습니까? 에어컨 틀죠? 해서 열기를 서서히 쫓아내가지고 딱 중간에 중화시키면 살기 좋습니까? 근데 에어컨